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미증시를 보고 있었는데, 미증시의 조정이 조금 있죠. 실적으로 어제 좀 밀렸는데, 이 무디스의 그 미국의 신용 등급, 그러니까 미국 은행권의 신용 등급이 그 강등한 이 좀 여파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원체 그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여건이 좀 맞은 거죠. 어쨌거나 그 무디스의 그 신용 등급 강등 얘기도 좀 있고 또 그때쯤에 하필이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이틀째 하락을 했고 어제 천연가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어요. 국제유가도 국내 연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이 0.54% 밀렸고 나스닥 1.17%, S&P 500 0.7%, 나스닥이 한 1% 이상 밀린 게 된 거죠. 일주일 쭉 밀림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TKQQ 한번 볼까요? 이제 꾸준히 살펴보는 친구들인데 자, TKQQ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16달러, 17달러죠. 지금도 39달러, 그때 비하면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있죠. 자, TKQQ가 됐든, 그 우리나라 주식 됐든, 어떤 그 미국 주식이 됐든 간에 조정을 받을 땐 절대 5개월선을 깨면 안 돼요. 일단 5개월선까지 가격이 37달러니까 37달러까지 열려있죠. 저 어제 일반 실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제가 왜 중요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제가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정확하게 5개월 선을 깨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즉 어제가 우리나라 주식들의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 되느냐 돌려주느냐 결정을 해주는 날인데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5개월 선이거든요. 종목이나 지수나 똑같아요. 이렇게 5개월 선을 지켜줘야지만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어제 정확하게 지켜준 거예요. 꼬리 달고 딱 돌아 나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5개월 선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추세가 이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좀 굉장히 좋은 거죠. 어제가 지수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참 신기한 거는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어떤 투전도체에서 이제 자금이 분산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섹터에서 제일 이제 그 좀 억울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친구 섹터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떨어진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약 섹터예요. 또 제약 sek터와 함께 동시에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섹터죠. 건설 섹터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애들이 있어요. PBR이 뭐 이렇게 뭐 1도 0.5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를 잘 보셔야 되고 제약 섹터 또한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제 그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들이 제약 바이오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장 상황만 보고 HIP 좀 볼게요. 하이닉스가 321단 낸드, 삼성이 고성능 SSD, 메모리 신무기들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좀 조정을 받거든요. 지금 초전 조치가 어제 난리가 났다가 어제 딱 이제 급락을 했죠. 미국에서. 그게 추천조치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 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한 돈들이 이제 바이오주나 반도체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 반도체 주식들도 지금 약간 약세권이에요. 이렇게 활발하게 얼마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활발하게 올라갔죠. 지금 약간 조정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바이오는 저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쨌거나 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계 쌀이기 때문에 쉽게 막 바닥을 쳐더라도 잘 사놓으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준다 생각하시고 반도체 주가들 때 너무 높은 애들 월봉 고점인 애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마냥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초전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지금 추세는 이 원래 우하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두 섹터를 두 테마를 제외하면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가끔 전 종목이 올라가긴 하는데 2차 전지, 초전도체, 이제 초전도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다행히 어제 초전도체 테마 열기가 식으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좋아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아마 아마존 관련해서, ARM 관련해서 ARM 이슈를 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가온칩스가 당연히 어제 제가 이 친구가 가장 관련이 있는, 협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랬죠. ARM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고, 또 하나가 이제 코아시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AD 테크놀로지, 넥스칩, 이런 친구들 좀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 아마존도 반도체 기업 ARM에 눈독을 들인다고 합니다. 낙스닥 상장 핵심 투자 논의. 원래 그 삼성이나 애플도 좀 참석하는 걸로 일단 기사는 떠 있는데 정확히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제 이런 친구들 얘기해드렸었는데 강원칩스가 어제 순간 잘 올랐어요. 한 13%까지 갔다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5월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저런 이슈가 좀 먹히지 않나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제 아침에 실방하면서 저러한 이슈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돼서 떨어질지 저런 재료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8월 8일의 저점,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저점, 금요일의 저점을 깨지 않아야지만이 반등합니다 했더니 딱 반등해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자리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5월선 같은데 깨지 않은 자리 매수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어제 조전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5월선 이에 했죠. 반등 잘해줬고, AD의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5월선 이에 잘 있습니다. 이렇듯 ARM 상장 이슈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상장하는 게 다음 달 9월 달 저기니까 그죠? 제출하고 뭐 10월 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고 재료 소멸이 되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원래 이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였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도 시장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출 수 없어요. 재료 소멸이 될지 그 재료 때에 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뉴스보단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주식은 뉴스보다 자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그 자리를 안 깨고 있으면 그나마 잘 반등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어쨌거나 어제 2차 전지들이라든가 이제 반도체가 약간 약세권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전체 제약바이오죠. 웬만한 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어제 시장을 이끌어준 제 섹터를 봤는데, 다른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꽤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괜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약바이오가 간만에 살아나니까 좀 기분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이제 에이프로젠이 예전에 감자 이력이 좀 있었죠. 에이프로젠이 상한가를 갖고, 보통 보면 랩지노믹스 그죠, 뭐 한미사이언스, 뭐 현대바이오, 뭐 전부 다 그죠. 웬만하면 뭐 다른 친구도 보이긴 하는데 바디텍메드, CJ바이오 사이언스 등 전부 다 월봉에서 바닥권인 제약바이오주에 강한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J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그 좀 어떤 기사나 뉴스 좋은 게 있었죠. 마이크로바이옴 잘 뛰었는데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다시 돌아나고 있는 입장이죠. 자, HLB도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기 때문에 어제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좀 우리 마음 같아서는 팍팍팍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HLB가 518억 규모의 엘레바 지분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리보스라닙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엘레바의 지분 취득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역시나 이 중소회사의 이런 상업화 준비 이제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회사에서는. 또 하나가 임상자금. 사실 그 제약 하나 성공시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성공만 하면 거의 대박이겠죠, 그죠? 자, HB 생명과학이 독일의 신약물질 연구기관에서 표적 항암물질을 도입했습니다. 암세포 뭐 이렇게 손상 이제 암세포 손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제 손상을 입은 암세포가 이제 복원하려고 하면 그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물질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이제 HB 생명과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렇게 독일의 항암물질 관련해서는 이렇게 도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항상 뉴스는 참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HLB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물론 반도체 중에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내가 산 종목만 잘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아져야지만이 반도체에 너무 나쁜 종목만 사지 않으면 쭉 따라 올라가고, 또 하나가 2차 전지가 섹터가 점차 강할 때도 2차 전지 중에 너무 나쁜 것만 아니라면 역시나 2차 전지 중에 적당한 종목만 사놔도 잘 올라가요. 그렇듯이 일단 많은 분들은 종목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섹터가 먼저죠. 섹터가 살아나야 그 아래 있는 종목이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부터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조금 불안한 건 어제 미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은 이제 어째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언밸런스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떨어지고 미국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만약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난다면 물론 셀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HLB가 그래도 리보스라님에 대한 FDA 기대감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보고 있는 거고, 단 우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고 엄연히 3만 원 초반부터 4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월봉에서는 아직 장기적인 추세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추세는 우하향입니다. 주봉에서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약간 깨져 있어요. 어제 시간이 조금 올랐네요. 시간이 조금 올랐고, 이 친구 공매도 좀 잠깐 볼게요. 아직도 많이 나오죠. 그죠? 공매도 참 많이 괴롭혀요. 엘생은 좀 줄었네. 그죠? 많이 괴롭히는 상황들인데,
어차피 HLB가 좋아져야 L생, LJ, LT,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택까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밀리긴 해도 어차피 HLB 주가가 좋아져야 나머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HLB는 어차피 항상 알려드리지만 올해 말쯤은 돼야 그 FDA 어떤 윤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딱 내년 봄쯤에 뛰기보다는 그 전에 그런 거 반영해서 뛸 확률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태풍이 올라와요. 그죠? 항상 조금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따가 시장 열렸을 때도 너무 방급하게 뭔가를 하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